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일명 연구개발 사업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R&D 자금이라고 많이들 불리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아마 R&D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R&D 자금은 일단은 대출이 아니라 지원금 쪽에 가깝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번 창업 지원 사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수한 창업 지원금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중소기업이 신기술이나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기술 개발 관련된 비용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창업 지원금은 창업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던가 임대료, 뭐 수수료, 그리고 홍보비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데 반해 여기서는 사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보다는 어떤 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표현이 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비가 이제 연구 기술 개발을 하는 연구 인력이 인건비, 그리고 성능에 대한 인증 비용, 아니면 특허권이나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이런 비용들을 인정하는 걸 지원하는 자금이죠. 그래서 기술개발 자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반 창업지원금이나 아니면 다른 보조금에 비해서 자금이 사용 용도가 좀 더 한정적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기술이 성능을 향상시키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이크의 출력 성능이 70%라고 할게요. 그리고 잡음이 20%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이 마이크의 성능을 한 90%쯤으로 올리고 잡음을 10% 이내로 줄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술 개발해서 이 기술을 달성할 건지에 대한 상세한 연구 개발 계획을 써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인증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종료하는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100% 외주 개발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한 50% 이상은 자체 개발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지원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자체 기술 개발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가능하면 세계 수준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지원금이나 보조금하고는 성격이 좀 틀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보통은 한 2억 정도 지원을 받으면 그 중에 10%에서 20% 정도는 나중에 향후 5년 동안 기술료라는 형태로 또 납부를 하는 또 그런 속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자금은 다른 자금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난이도가 높은 자금입니다. 대신에 자금을 받게 되면 실제로 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구 인력들이 인건비를 상당 부분 지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외주 개발비도 한 40% 정도까지는 쓸 수가 있고요. 특히 대학이나 연구소처럼 이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연구 인력을 좀 더 비용을 같이 공동 개발한다던가 그런 형태로 많은 연구비를 또 줄일 수 있고 또 협력도 가능한 그런 사업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공고문이 나왔는데 저희가 쭉 훑어보니까 몇 가지 신규 사업이 나왔고요. 주요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크게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뼈대는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몇 가지 신규되는 사업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여기 민관공동기술사업화라는 섹션에서 보시면 기술 이전 사업화라는 섹션이 조금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대학교나 연구소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사업하는 경우에 예산을 한 200억 정도로 좀 더 예산되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팁스 사업이 좀 더 다채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이테크, 딥테크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업들 쭉 보다 보면 표준공정 무선 관련된 기술, 그리고 멀티 AI 에이전트 기술, 이런 기술 사업들이 몇 개가 추가가 됐고, 나머지 사업들은 대동소이하고 예산의 변경이나 이런 쪽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뼈대는 크게 바뀌지 않은 가운데 하이테크나 딥테크, 공공기술 이전을 하는 쪽을 좀 더 강화했다라고 보는 것을 좀 총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 생각인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저희가 한때는 R&D 예산을 50% 삭감한다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죠? R&D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언제요? 25년도에 줄었죠. 그리고 요거를 어느 정도 복구를 시킵니다. 그게 26년이다. 이렇게 좀 저희는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R&D 예산이 복구됐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옛날에 있었던 23, 4년 수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복구를 시켰겠다. 근데 떨어졌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상승된 느낌은 나지만 R&D 예산이 엄청나게 전폭됐다고 늘어나는 느낌을 들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여기 예산의 규모들 내용을 보시면 이런 부분입니다.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팁스 이런 쪽들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보시면 3년에 20억, 3년에 30억, 그리고 4년에 60억 이런 식이 대형 과제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형 과제들은 어떤가? 소형 과제 한 1억에서 2억 주는 이런 디지털 과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오히려 줄었고 대형 과제가 늘었다. 그러니까 즉 이번에 금년도 26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이 들어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어느 정도 성장형 기업들 특히 투자받고 딥테크로 성장하는 기업들에 대해선 선택과 집중 형태로 자금을 많이 지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예산 편성을 보시면 좀 적다라는 거를 느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26년 자금이 주요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26년 자금의 특징을 몇 가지를 보시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집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5개 사업을 신규 예산이 50% 이상을 지역기업이라고 얘기했죠. 즉 서울, 경기,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를 서울, 경기, 인천의 기업들은 R&D 자금을 받기가 조금 더 어려워졌다. 그리고 비수도권 기업들은 50% 이상이 지역 기업에 할당되니까 비수도권이 기업 수도 적잖아요. 근데 예산이 50%를 할당했어요. 즉 비수도권 기업에겐 매우 호재인 상황이죠. R&D 자금의 선정률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 들어가 있고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닌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가점 2점을 모든 사업에 적용했습니다. 즉 당분간은 R&D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비수도권에서 본사를 이전하든지 비수도권에서 받는 거를 추천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비수도권 기업을 우대한다는 거 꼭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민간 투자랑 연계했다. 그래서 스케일업 팁스라던가 글로벌 팁스,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들에게는 R&D 자금을 예전보다 더욱더 왕창 준다. 스케일업 팁스와 글로벌 팁스는 일반 팁스가 한 2년에 한 8억 정도 준다고 봤을 때 스케일업 팁스는 막 20억까지도 주고 이렇게 점점 금액을 많이 주는 거죠. 즉 선택과 집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수의 기업을 선택해서 이 될 만한 기업한테 집중을 해서 성과를 엄청나게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이 두 번째 트랙이 포인트입니다. 즉 우리가 R&D 자금을 받아서 연구 개발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이 사전 앞에 있는 팁스라는 지원 사업을 받아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우수한 기업이 됐을 때 스케일업 팁스와 글로벌 팁스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것 그리고 비수도권 R&D 자금을 돌릴 것,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대학이나 연구소, 우리가 흔히 이 두 개를 얘기하면 비영리 기관이라고 얘기하죠. 비영리 기관에서 이제 기술 사업화를 촉진해라. 이 얘기는 비영리 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공공기술을 이전받아서 사업할 때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학과 직접 자체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중소기업이 가능하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을 이전받아서 개발할 때 좀 더 메리트를 주겠다.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라던가 뭐 글로벌 탄소 규제 이런 쪽은 조금 더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일부 몇몇 사업은 중소기업 중에서 창업기업만을 지원하는 그런 자금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범부처 통합연구 시스템인 IRIS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지금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을 신청할 때는
요 IRIS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참여하는 그 연구원별로 다 국가연구자번호를 미리 받아놔야 되고 범용공인인증서 해야 되고 기업도 등록해야 되는 등 사전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자금을 준비할 때 어떤 분들은 이틀 전에 회원가입해가지고 접수하는 이런 분들 많은데요. 이 기술개발 자금은 보통 한 달 전에는 미리 준비가 끝나 있는 걸 가능하면 추천드리고요. 훨씬 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게 많이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 또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업지원금은 창업지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역관을 받지만 이 기술개발자금 같은 경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좀 더 창업지원법보다 법이 좀 더 까다롭고 강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이런 법령도 좀 미리 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고요. 약간의 기술료가 낼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보통 지원금이 최대 20%까지를 5년에 걸쳐서 나눠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겠고, 뭐 여기 지원 제외 대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체납이나 연체 이런 분들 지원이 안 되고, 한 4년차 이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 비율이나 자본 전환 잠식 기업 이런 경우도 지원이 안 됩니다. 다만 이런 예외적인 사항들은 지원이 가능한 바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은 보통 1년에 최대 2개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R&D, 연구개발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외에도 뭐 국토부, 환경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교육부나 다른 데서도. 그런데 전 부처를 통틀어서 1년에 3개까지를 여러분 회사가 주관으로 할 수 있고 또 다른 회사의 R&D의 일부로 참여로 5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3750이라고 하는데 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내에서는 2개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외 사업에서는 하나 정도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은 이런 3750이 이런 법 그리고 참여율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령을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초법이라 그래서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연구개발혁신법 이 두 가지 법령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고 이쪽에 대한 이런 규정들이 공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개들 지침들도 시간이 되시면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엄격한 법령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많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그 자금이 대출처럼 상환하는 자금은 아니라는 장점도 있지만 생각보다 법률적 규제가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법령만 잘 지키면 문제는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경험이 없으신 기업분들은 처음에 좀 어려워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라고 또 이런 또 연구 경험이 있는 그런 대학이나 연구소 분들하고도 같이 하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지원 규모는 4,900억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나씩 사업을 볼게요. 먼저 1번으로 나오는 게 이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자금인데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자금은 기본적으로 좀 제한이 있는 사업입니다. 한 가지 보면은 신규 1,000억, 1,012억 써 있죠. 이 신규가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보통 2년에 5억 정도를 지원하는데요. 1년차 때 한 2억 5천, 2년차 때 뭐 2억 5천, 아니면 1년차 때 2억, 2년차 때 3억 이런 식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2년차 지원은 여기서 계속이라고 표시되는 거고요. 금년에 처음 받는 분들이 1년차 자금을 신규라고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금을 넣을 때는 특히 이 신규라는 금액이 금년에 이만큼 뽑겠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차 때 2억씩 준다라고 생각하면 신규가 1,0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500팀을 뽑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계산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세부 내역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글로벌 유형이라 그래서 이제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유형 그리고 뭐 이런 내용 그리고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 개발하는 경우 유형 그리고 그저 글로벌 들어가는 건 좀 수출이라던가 해외 기관과 협력하는 유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중소기업 유망 기술은 국가 전략 기술 분야를 따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 해당되는 기업분들만 지원할 수 있는 게 중소기업 유망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글로벌 선도는 최대 2년에 10억 이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국가 전략 기술은 3년에 100억 이내 뭐 이런 식으로. 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셨던 거는 요겁니다. 중소기업 유망 기술 중에 일반형. 보통 혁신을 일반형으로 할 때는 2년에 5억 원이었어요. 이 사업이 보통 중소기업 혁신 개발이 주요를 이루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년도 중소기업 기술 개발 자금의 특징은 선택과 집중, 크게 될 만한 기업한테 자금을 엄청나게 몰아준다.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국가전략기술 사업이 3년에 100억짜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1년에 30억씩 주는 이런 대형 과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고 규모가 있는 기업들에게는 선택과 집중으로 몰아주고 조금 낮은 기업들은 2년에 5억 정도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소기업이면 기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요 내용은 통합공고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실제로 기술혁신개발 사업을 보시면 나중에 이 세부 공고문들이 나오거든요. 26년 거를 좀 기대하시기 전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2025년도 요 세부 사업들을 검색해 보시면 보통 한 매출이 한 20억 정도 이상인 분들이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은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한 매출 20억 정도 이상 되는 기업들이 지원할 수 있다. 보통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6년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트렌드가 크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억 정도 지원을 받으니까 매출이 최소한 5억 이상인 기업들을 지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5억 정도 지원을 받는데 매출이 하나도 없어. 이런 기업들은 생각보다 어, 나중에 지원받기 어렵다. 보통 이런 기본적인 허들이 있는 사업이 이런 기술혁신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매출 한 20억 정도 이상 되는 기업들이 지원하는 자금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아이, 저희는 매출이 그렇게 없는 스타트업이에요. 이번에 매출 겨우 1억 찍었어요. 기술력은 있지만. 아니면 저희는 이제 연구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출이 없는데 지원 못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나중에 창업기업 지원하는 사업이 뒤에 따로 있으니까 그때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순서가 이렇게 나와서 설명드리는 거지 원래대로 하면 매출이 작고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 아니면은 중소기업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지 못한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자금들이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새로 생긴 자금이 이겁니다. 민간공동기술사업화 자금인데요. 민관협력이라고 한다는 거는 보통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두 군데 기관에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보통은 비영리 기관을 의미하고 대학이나 연구소들이 보통 이제 관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리 기업, 그냥 주식회사, 이런 일반 개인 사업자, 이런 회사들이 민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전 사업화 200억, 이게 신규 지원 사업입니다.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 개발된 우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하는 경우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 이전을 받으시면 대단히 좋은 게 보통은 기술 이전 사이트가 몇 개 있습니다. 테크브릿지라던가 이제 몇 군데 사이트들이 있는데 기술 이전을 보통 여러분이 어떤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을 1억 원을 주고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지고 좀 더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하는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 좀 기술 개발이 조금 덜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업그레이드 비용이 한 2, 3억 들 거 아닙니까? 이 2, 3억의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전을 받아온 기업들 대상 중에 여러분이 선정이 되면 요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TRL 점프업 뭐 이렇게 해서 고난이도 기술을 위해서 산학연 협력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가 또 있고요. 구매 연계 상생 협력 지원은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뭐 대기업 같은 데서 중소기업이 기술을 사준다고 했을 때 그걸 보통 구매 연계라고 하죠. 아니면 여러분이 대기업하고 협력해서 상생 협력이란 말은 약간 오픈 이노베이션하고 거의 비슷한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기업이 이런 거 만들면 우리가 사드릴게요 라고 하는 기술이 있거나 반대로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저와 같이 대기업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합시다. 그런 게 상생 협력이 포함이 되겠죠. 그런 과제에 대해서
자금을 엄청나게 지원하겠다라고 볼 수 있죠. 예전에 구매조건부 사업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 연계나 상생 협력은 2년에 6억을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기술 이전 사업이나 T&L 점프업은 1단계는 1억 주고요. 2단계는 2년에 10억 이렇게 지원한 형태로 자금을 지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술 이전이라던가 아니면 대기업이나 투자기업과 협력하는 이런 사업들이 지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은 우리가 조금 약간 이해를 돋보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단독형 사업이 있고요. 네. 그리고 협력형 사업이 있습니다. 단독형 사업은 이제 기업이 그냥 혼자 신청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혁신 사업 중에서 일반형 뭐 2년에 5억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기업이 단독으로 신청해서 그냥 2년 5억 다 쓰는 거예요. 기업 하나서. 하나의 기업이 다 쓰는 겁니다. 협력은 기업 하나만으로는 지원할 수 없고 무조건 다른 기업 한두 개를 더 추가해야 돼요. 그리고 산학연 협력이라고 보통 들어가는 거는 반드시 비영리 기관은 하나 이상을 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고요. 또 어떤 사업은 비영리 기관 아니더라도 최소 영리 기관이라도 한 개 이상 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IoT 제품, 사물 인터넷 제품을 할 때는 어떤 분들이 뭐 전자 회사랑 그리고 소프트웨어 회사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구 뭐 공장들 기구나 이런 기구 개발하는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서로 세 가지가 엮여 있죠. IoT 개발할 때는. 그러니까 요 세 개 공장이 합쳐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대학에서 만든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거를 이전을 받아가지고 전자회사가 요거를 협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아니 우리 IoT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혼자 다 해서 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단독과 협력이 그런 차이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민간공동기술 사업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협력형 사업이죠. 이전을 받아서 협력하는 경우 또 그냥 협력하는 경우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구매 연계 같은 경우는 개발은 같이 협력하지 않아도 되지만 구매라던가 판로 개척 쪽을 같이 협력하는 때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투융자 연계 기술 개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거의 팁스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팁스 사업은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창업 지원 사업 때 설명을 드렸지만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받은 사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건데 이 자금이 1200억이나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팁스 같은 거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투자 받는 수출이나 아니면 해외 현지 진출이 가능한 기업들에게 주는 팁스 사업 중에 하나죠. 어쨌거나 둘 다 팁스입니다. 그래서 팁스 운영사로부터 팁스 받은 기업들에게 한 1,800억 정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400억 예산으로 이번에 새로 생깁니다. 이 부분은 좀 내용을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스케일업 팁스 3년에 20억, 그러니까 1년에 7억 정도니까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 일반 팁스가 1년에 한 2억 5천 정도 줬는데요. 스케일업 팁스는 1년에 7억 정도 주는 거니까 되게 큰 거고, 글로벌 팁스는 1년에 10억이 넘죠. 딥테크 챌린저 10억이 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받고 성장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중에 일부를 선별해서 제대로 1년에 10억씩 확확 밀어주겠다라는 거죠. 뭐 30억, 50억씩 밀어주니까 경쟁은 치열하겠지만 받으면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과 집중형 사업들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제 완전히 이제 26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의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이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매출이 적어도 받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이라면 매출이 적어도 기회를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8천억 정도 예산이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 신규 2,300억이 중요하지요. 이 중에서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또 팁스가 있네요. 팁스를 여러 가지 끊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팁스 사업은 팁스 운영사로부터 1억 받은 기업은 2년에 8억 정도로
오히려 좀 더 금액을 올렸습니다. 원래 2년에 5억 지원이었는데 2년에 8억으로 상향시켰고, 딥테크는 3년에 5억에서 또 상향시켰어요. 선택과 집중이 계속 이어집니다. 디딤돌도 작년부터 1.5년에 2억으로 바뀌었지만 그전에는 이제 1년에 1억 정도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네들 팁스라는 투자를 받기 전에는 웬만하면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을 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려요. 그러면 저기 대표님 여기 제가 투자를 못 받은 기업인데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건 디딤돌입니다. 투자를 못 받거나 아직 실적이 부족한 기업들, 이제 처음 시작하는 기업들을 위한 자금이 디딤돌인데, 디딤돌은 예산이 그렇게 증가되지 않았어요. 여기는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시작하는 기업들에게 주는 입문 자금 같은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첫걸음 자금이 있습니다. 디딤돌 안에 첫걸음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중기부 R&D 사업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기업들에게 자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1.5년에 2억을 주는 사업이고, 도약 사업은 요 글로벌 시장이나 초격차 첨프제트, 이거는 같은 스타트업 중에서도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야 되는 기업이거든요. 즉 팁스랑은 조금 다르지만 실적을 낸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게 이 도약 사업. 실질적으로 실적이 부족한 창업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거의 첫걸음 사업이 대부분이고, 아니면 도약의 일부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세부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즉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은 대부분 투자를 연계로 하는 팁스 사업 위주로만 지원이 됐고, 투자를 못 받는 분들은 거의 첫걸음 정도를 좀 넣는데, 이 첫걸음 사업도 예산이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다라는 거. 그렇다고 적지도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게 금액을 늘리다 보니까 아마 그 실제로 모집 티오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5번 이제 뭐 디지털 기반 산재 예방, 요즘에 산재 사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안전 관련된 R&D 사업이 따로 나왔습니다. 신규 22억 정도로 이렇게 사업이 나왔으니까 안전 관련된 기업들은 이런 사업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탄소 감축 기술 개발, 그래서 이제 저탄소 아리백 관련된 그런 내용이 신규 50억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석유화학 연료 대체, 뭐 제조 공력 단출, 뭐 이런 내용들이죠. 친환경 관련된 이런 내용, 저탄소, 친환경 관련된 R&D 사업이 이제 50억이 늘었으니까 이 분야 사업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 저탄소 쪽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회를 한번 좀 따져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표준 공정 기반 공정 최적화 기술 개발의 사업도 좀 새로 생겼습니다. 30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좀 테스트하는 사업인데 약간 스마트 공장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죠. 한번 내용들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이 크지 않으니까 말씀을 간단하게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 AI 에이전트 중소제조 특화 개발. 그래서 보통 마찬가지로 제조기업들이 AI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생산성을 올리고 좀 더 이제 고부가 가치로 가는 부분이 있겠죠. 그쪽에 36억을 지원하겠다. 이런 쪽으로 볼 수 있겠고요. 산학형 콜라보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좀 투자 실적이 없고, 그리고 매출이 좀 적고, 실적이 좀 낮은 중소기업도 그나마 할 만한 기업이 사업이 요 산학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한 매출 한 1, 2억 이런 기업들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아까 첫걸음 사업이나 산학연 사업을 좀 시작하시면 좋죠.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신 스타트업이라던가, 아니면 괜찮은 기술이 있는데 성과나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유망 스타트업이나 유망 기업이 아닌,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아닌 분들은 이런 쪽을 자금을 받아서 좀 성장해라, 그런 느낌입니다. 신규 238억입니다. 산학형 콜라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고 비영리 기관 한 군데 이상하고 같이 신청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다만 중소기업이 무조건 지원되는 게 아니라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둘 중에 하나를 이미 갖고 있는 중소기업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은
자체 기술 개발이 있는 연구원과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연구비와 인증비, 그 일부 위탁 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고 있다는 거는 자체 기술 인력이 한 명 이상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만 지원해라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산학연 콜라보 사업을 지원하려면 한 명 이상의 연구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비영리 기관 중에서 한 군데와 같이 미리 얘기해서 조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산학연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보통 한 달 전에는 이미 대학교 연구진이나 연구소에 관련된 연구진하고 미리 협의가 돼서 같이 컨소시엄을 미리 구성을 해야 됩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 계획서를 써서 지원하게 되는 거죠. 일반형 같은 경우는 최대 2년에 2.6억 원 정도를 이렇게 자금을 지원하고, 좀 더 많이 주는 자금은 2년에 10억. 근데 보통은 일반형 컨소시엄형으로 나눠져 있고, 일반형이 보통 가장 많이들 하시니까 2년에 2.6억 정도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요 산학연 콜라보 사업, 그리고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기술개발 혁신 사업, 기술혁신 사업 요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역 분야 관련된 이제 R&D 자금이 한 73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로 비수도권 기업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 기술개발할 때도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수도권 기업들은 좀 더 혜택이 많잖아요. 혜택도 많고 이런 지역 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도 주기 때문에 어, 내가 R&D 자금을 꾸준히 받아가면서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업이라면 이런 비수도권 창업도 고려해 보실 수 있다. 아니면 이미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때는 이 R&D 자금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연구 인력 지원 같은 경우는 연구 인력이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보통 인건비 50%를 지원합니다. 신진 연구 인력 지원은 학사나 석사, 박사 학위 취득 5년 이내인 분을 채용했을 경우 3년간 연봉이 50% 이내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인건비를, 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회사 격리 직원을 뽑는다, 우리 회사 무슨 고객센터 직원을 뽑는다,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반드시 기술 개발에 관련된 연구원을 뽑을 때 지원하는 겁니다. 3년간 연봉이 50%를 지원하니까 상당히 크죠. 여기서 보면 고경력 연구 인력 같은 경우는 최대 5천만 원 1년이에요. 즉 어떻게 보면 요즘에 빅테크 기업을 할 때는 연봉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연봉 1억 뭐 이런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회사가 돈이 없어요. 또 많이 부담스럽죠. 그러면 연봉 1억 중에서 50%인 5천만 원을 3년간 보조해 줄 테니까 기술 개발에 도전해 보세요라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 지원도 여러분이 한번 해볼 수 있는 사업들이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해설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투자 연계 관련된 자금들에 거의 몰아져 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한 번만 받으면 정말 회사가 몇 년 동안 몇십억 받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고, 그런 기업들에게는 아주 날개 다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반대로 고만고만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창업한 지 얼마 안 되고 실적이 좀 부족하고 투자도 못 받았고, 아니면 창업한 지 1, 20년 됐지만 직원이 많이 없고, 그리고 이제 매출이 작은 회사들, 이런 기업들하고 좀 빈익부 부익부 차이가 좀 많이 생깁니다. 그럼 양극화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좀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투자를 못 받은 창업 기업들이 좀 진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냐. 그런 부분이 아마 이 사업이 한계점일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술 이전을 사업하는 자금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늘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비수도권 기업들에게 좀 지원하는 부분이 늘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탄소 감축이나 아니면은 이제 스마트 공장이나 제조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좀 참고하셔서 회사가 기회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이런 기술개발 자금은 중소기업 기술개발만 있는 건 아니죠. 환경부, 국토부 뭐 이런 식으로 각 공공부처별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이트가 아까 여기 있었던 기술개발 사이트의 접수처인 IRIS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이 IRIS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사회가 받을 수 있는 R&D 자금이 있을지 한번 좀 미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좀 스타트업 TV다 보니까 스타트업과 가장 관심이 있는 관련이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만 혹시나 또 기술력이 있는 또 중소기업 분들이 여기 있는 게 연구개발이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제 내일 크리스마스인데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저희는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고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